조 전 장관이 구속을 면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어제 이 영장 심리에서 뭔가 많은 얘기들을 술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조 전 장관을 넘어선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자, 조국이 고백한 친문의 압력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달아봤는데 일단 조 전 장관의 어제 발언부터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친문 청탁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일단 본인의 구속을 피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를 위해서 내세웠던 이 발언들이 다시 부메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이거예요. 친문 청탁을 고려한 결정. 조 전 법무장관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문 인사들의 구명 운동이 감찰 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맞다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법원이 어제 영장은 기각했지만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씨의 수많은 비위 혐의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중단한 것 법치주의를 후퇴한 직권남용이다라고 어제 재판부가 했기 때문에 이 친문 인사들의 구명 운동도 법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 전 장관이 친문의 구명으로 감찰이 중단 영향이 됐다라고 진술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직접 전화 받진 않았고 백원우, 박형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다. 외부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라고 조 전 장관이 말을 했는데 그 전화 받은 사람은 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백원우와 박형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을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거죠. 김원석 변호사님, 네. 지금 본인의 구속은 면했는데 엄청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검찰 출신이시니까.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언론마다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 영향을 미친 건 맞는데 내가 정무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 요소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나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내가 감찰을 중단했다. 그래버리면 범죄 혐의가 인정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랄지 이제 박형철 전 비서관의 아마 검찰에서 진술할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커요. 전화가 많이 온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조 전 장관한테 직접 친문 인사들이 전화를 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직접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박형철이나 백원우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다. 근데 받은 내용을 나한테 이 얘기를 해줘서 내가 판단하는 데서 고려 요소를 작용했다. 이게 아주 법적으로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예. 만약에 지금 사실, 나는 그거 받은 적이 없다, 전화 받은 적이 없고, 친문에서 전화 받은 적이 없다 하면 자기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백원우 전 비서관을지 박형철 비서관이 다 얘기를 이미 했잖아요. 전화 받았고, 전화 와서 잘 힘들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나는 받은 적이 없다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구속이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거짓말 해버리면? 그렇죠. 그렇지만 박형철이나 백원우 전 비서관의 말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그것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친문인사들이 부탁을 했는데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수긍이 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어떠한 굉장히 아슬아슬한 측면을 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전략적으로 이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화 받은 건 이 얘기를 한 건 맞다. 그렇지만 그게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고 내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일부 고려 요소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비껴간 거죠. 그래서 아마 본인도 백원우나 아니면 박형철 비서관이 검찰에서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저런 진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조 전 장관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내가 감찰 중단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잘못된 선택이었다. 후회한다. 그런데 그 후회하고 잘못된 선택 가운데 친문 인사의 구명 운동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김현 박사님, 조 전 장관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건 유재수의 비위 혐의가 이렇게 많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구속까지 됐잖아요. 유재수. 네. 그거를 친문 인사들이 뻔히 알면서 눈 감아달라고 구명 운동을 했다라는 건 팩트라고 지금 조 전 장관이 얘기한 건가요? 그런데 본인에게 직접 전화가 온 게 아니라 이 전화를 누구한테? 백원우 비서관한테 갔고 백원우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 등을 통해 받았다는 건데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사실 친문계 핵심 인사들과 연결고리가 있다고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핵심적으로는 결국 백원우 비서관에 향하게 되는데 저는 저 내용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 사법부의 판단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정무적 판단의 고려 요소였다고 했잖아요. 누가?
백원우 전 비서관이 연락을 온 게 백원우 비서관에게 친문 인사들이 연락을 했고 근데 얼마 전까지 백원우 비서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내가 조국 전 장관에게 조국 전 수석이 얘기했을 때는 이미 감찰이 끝난 뒤였다. 감찰 중단이. 그러니까 이미 감찰 중단이 끝난 뒤였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건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이 모든 판단은 조국 전 수석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백원우 비서관의 얘기와 조국 전 장관의 얘기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누구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조국 전 장관은 최종적으로 이런 친문 인사들의 구명이 판단의 요소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검찰이 다음번에 조국 전 장관에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수사를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은 1단계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여러 친문 인사들의 연락을 받고 이렇게 압박을 가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현재 단계에서 백원우 전 비서관은 모든 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의 얘기가 배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검찰도 지금 현 단계에서 조 전 장관을 구속하는 게 검찰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구속을 시켜서 그 이후에 수사의 동력으로 삼고자 했던 건데 그게 바로 조 전 장관의 영향력 뒤에 누구, 특히 어떤 친문 인사가 조 전 장관에게 영향력을 밀어넣었느냐 이거를 검찰이 지금 수사하기 위한 거였는데 구속은 안 됐지만 조 전 장관이 친문 인사의 구명운동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진술을 한 만큼 검찰 내부에서는 뭔가 좀 고무적인 분위기도 있다라고 합니다.